안녕하세요. 오늘은 잔 로크의 본성의 빛과 이성에 대한 첫 시간입니다. 스티븐 헤이만이라는 분은 잔 로크의 본성의 빛, 자연권, 미국의 종교의 자유의 원천이라는 주제로 논문을 썼는데요. 제가 이 논문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할 내용은 존 로크가 이 존 오웬과 조나단 에드워드와 같은 시대의 사람이고 그의 영향력은 어, 청교도, 기독교, 그 다음에 기독교가 아닌 다른 영역까지 너무나도 엄청난 영향을 했기 때문에 이 존 로크에 대한 것을 배움으로써 좀 더 보다 넓은 시야를 갖고 다른 신앙 고백서를 공부하는 데도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1장에 나오는 그 성경의 첫 구절에 본성의 빛이란 말 나오거든요. 이 본성의 빛, 라이트 오브 네이처가 물론 잔 로크가 의미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공통된 점도 있어요. 그래서 이 잔 로크는 본성의 빛을 좀 더 세속적인 방향으로 깊이 있게 나간 것 반면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본성의 빛을 좀 더 기초로 해서 어, 하나님 말씀으로 어, 방향을 나간 것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성의 빛은 개인들에게 원천적으로 존재하는 이성을 말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본성의 빛 자체를 이성과 같다라는 건 아니지만 이 이성이 본성의 빛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고 그것을 이성에 대해서 잔 로크는 좀 더 구체적으로 밝혔고요. 웨스트민스터 고백이나 돌토 신경에서는 이성을 제외했죠.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존 로크는 이 이성에 대해서 좀 더 본성의 빛과 이성을 같은 선상에서 보고 좀 더 이성적인 피조물이라는 관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본 거죠. 그래서 이성적인 피조물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라는 인간 스스로의 가치 체계, 이성을 보다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성적 피조물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고 그럴 만한 자유가 있다 이런 것입니다. 잔 루크의 본성의 빛과 이성이 준 영향. 이것은 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찰스 1세가 사형을 당하죠. 그리고 나서 의회 중심적인 제도, 즉 올리버 크로멜이 이제 정권을 잡고 올리버 크로멜이 사망한 다음에 다시 찰스 2세가 다시 복귀가 됩니다. 이거 갖다가 우리가 레스토레이션이라고 부르는데요. 왕정 복구라 부르죠. 이것은 바로 군주제, 마너키 제도를 부활시켰다. 이런 것에 대해서 그 당시에 1660년에 일어난 이 일이 잔 로크에게 엄청난 경고와 메시지를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잔 로크가 이 글들의 구체적인 내용, 본성의 빛과 이성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강조한 내용은 바로 이 왕정 복고라는 시대적 배경이 있었다는 것을 시작합니다. 또한 로크의 아버지는 청교도 혁명 당시에 올리버 크롬웰 밑에 싸운 의회파 군대의 기병 대장이었어요. 즉, 이 로크가 자기 아버지에 의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청교도 혁명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인 올리버 크롬웰 밑에 있었다는 것은 잔 로크가 얼마나 로마 카톨릭과 찰스 2세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탄압과 그런 핍박을 두려워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미국의 종교의 자유와 권리장전의 기초가 됐다는 것을 이 논문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인간이 본연적으로 태어난 이 권리, 예, 해치자는 교회도 정부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잔 라크는 1632년생으로 1704년에 사망했습니다. 그는 인간지성론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논문이죠. 인간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있다. 이것이 그 당시에 1600년도, 1700년도, 17세기 그 당시에 왕정 복구가 있는 당시에 개인들에게 자유의 개념을 얘기함으로써 왕에 의한 어떻게 보면 통치에 도전을 하는 굉장히 큰 사상 체계를 정립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에 종교의 자유도 포함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행복의 추구권이라는 거죠. 저희가 행복의 추구권이를 자체를 종교의 자유와 연관시켜서 생각을 한 것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식은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만들어진 관념의 결합이며 이 결합을 이룩한 것은 이성의 직관 능력이다. 제가 여기서 이 말 내용은 데카르트가 말한 이데아, 관념, 이 관념과 경험이 이 결합을 이룩하는 것은 이성의 인투이션이다. 즉, 이 데카르트의 관념에다가 경험을 결합함으로써 지식을 갖는 것이 바로 이성이다라는 것을 이 복합적으로 조합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성적 개인은 본성의 빛과 이성으로 종교의 기본적 개념을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권리와 다른 사람에게 대한 의무도 포함됩니다. 앞으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종교의 자유와 시민의 권리, 이것이 바로 인간지성론의 내용이죠. 또한 관용에 관한 편지가 있는데요. 이 관용이야말로 참된 신앙을 구별하는 가장 분명한 기준이다. 이 말을 한 이유는 그 당시에 어떻습니까? 아시다시피 그 로마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 간의 종교적인 전쟁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있었던 여러 가지 종교 때문에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 속에서 이 관용을 내민다는 것은 그만큼 이 잔 로크의 생각이 종교 때문에 서로가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서로가 핍박을 하고 죽고 죽이는 이런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한 내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교의 자유가 허용되는 것은 정부로부터의 간섭이 없는 상태를 지향한다. 이 글에 보이는 이 편협함은 자유를 위협하는 하나의 심리적 상태를 가리킨다. 즉 자유를 위협하는 어떠한 정부의 간섭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받기 위해서는 이 관용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또한 통치론에 관한 두 논문인데요. 정부는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탁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권력은 항상 시민에게 있다는 거죠. 시민, 국민, 인민 이렇게 쓰입니다만 정부가 이 위탁에 위배되었을 때 시민은 정부를 바꾸는 저항권을 갖는다. 이 말을 잔 라크가 썼습니다. 또한 잔 라크가 중요시 여긴 것은 교회와 국가의 분리였습니다. 양심의 자유는 뗄 수 없는 권리이므로 국가나 어떤 단체가 강압적으로 빼앗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양심의 자유라는 말이 나오죠. 양심의 자유. 양심의 자유가 inalienable right, 뗄 수 없는 자유, 권리입니다. 또 강압적으로 빼앗을 수 없다는 거죠. 즉 각 교회가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있는 뗄 수 없는 권리다. 이것을 국가가 빼앗을 수 없다는 거고요. 이것은 그 당시에 왕정복고, 아까 말씀드린 찰스 2세가 권력을 다시 잡은 그 가톨릭을 선호한 찰스 2세에 대응하여 국가가 개인의 신앙권을 빼앗을 수 없음을 주장하고 교회와 국가는 반드시 분리되어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런 이론의 배경하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결과가 어떤 얘기였냐면요. 종교는 위협적인 것이 아니라 보통 alliance, 그러니까 종교가 threatening 아니라 ally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라는 기독교라는 것 자체, 신앙이라는 것 자체는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동맹관계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국가가 종교 일에 관심을 갖게 되면 종교를 가진 자는 위협을 갖게 되므로 국가가 개인의 종교의 일에 관여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잔 로크가 말한 관용 이론, 그다음에 두 정부론, 이런 두 정부 이론 이런 겁니다. 다음의 내용은 종교와 믿음과 이성의 관계인데요. 제가 도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가장 큰 건 종교의 자유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양심에 따라서 자기의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자유. 근데 이것이 믿음과 이성, 그렇죠? 믿음은 우리가 신앙적인 거고요. 이성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믿음과 이성이 나 개인가에게 적용도 되지만 다른 사람,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떠한 관용이 필요하다는 거죠. 또 국가도 각 개인들에게 관용을 베풀어서 양심의 자유와 그 뗄 수 없는 자유를 가지고 종교의 자유를 이룰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교회와 국가가 분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국가가 교회를 침범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시스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기존의 시스템은 하나님이 교회를 오디네이션했다. 이것이 카톨릭관이죠. 교회가 어떠한 특정한 권력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정당성을 하나님은 교회에게 주었다. 이 베드로 교황을 통해서 베드로가 제1대 교황을 통해서 그들이 주장하는 교황의 어떤 권력을 하나의 정당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권리다. 이렇게 주장하고 또 국가는 또 자연으로부터 권리를 부여받았다. 그래서 국가가 가질 수 있는 어마어마한 권력. 아까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국가의 수장인 왕은 아담으로부터 아담이 주는 그 권력을 왕이 받았다. 이렇게 필리머라는 사람이 주장합니다. 이게 앵글리칸인데요. 영국 국교도의 신학은 바로 자연권, 즉 아담이 가지는 그러한 권력을 국가의 왕이 가지고 있다. 즉 영국 왕이 그러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왕권 신수설 이런 겁니다. 하지만 잔 로크의 시스템이 오면은 교회와 국가의 권력은 누구한테로 온다고요? 이성을 가진 개인으로부터 온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도 하나님의 피조물인 이성을 가진 개인으로부터 왔다는 거죠. 그리고 이성을 가진 개인 하나님 피조물로부터 국가의 권력이 온다는 겁니다. 즉 이런 자유와 평등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의 피조물 사람에게서부터 권력이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와 국가의 모든 원천은 기존의 시스템에서는 하나님과 자연이었는데 잔 로크의 시스템에서는 하나님의 피조물 둘 다 이렇게 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개혁주의에서는 꼭 이렇지 않아요. 하지만 잔 로크의 시스템은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아봅니다. 로크의 왕정 복고 비판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통치론 1권에서는 앵글리칸 필리머의 주장인 아담의 권력이 왕에게 계승된다는 것은 아무런 성경적인 증거가 없다라고 주장했고요. 통치론 2권에서는요. 절대 왕정은 시민 정부의 형태일 수가 없다. 그 다음에 관용에 대하여라는 논문에서는 모든 교인들은 사도들의 상속자이며 영혼 구원을 증진하는데 영적인 도구만을 사용해야 한다. 만일 칼이나 다른 폭력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타인을 지배하려는 탐욕에 의한 것일 뿐이다. 또한 사람은 이성적인 피조물이다. 이걸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Rational creature. 인간 본성의 위험과 탁월함의 원천은 이성적 피조물이 있다는 거예요. 자연은 개인에게 이성에 따라
살 수 있는 잠재적인 능력을 주었는데 그것은 반드시 diligence와 effort를 요구한다는 겁니다. 즉 이성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부지런함과 노력을 요구한다. 이것이 이 잔 루크가 가지는 교육에 관하여 Concerning Education의 그 논문에 보면 교육의 목적은 아이들을 이성적 피조물로 형성케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들을 엄격한 훈련하는 대하는 것이 아닌, 청교도가 약간 그런 이게 있었죠. 좀 스트릭하고 좀 그런 게 아닌 레셔널, 그러니까 개개인이 생각할 수 있는 피조물로 취급된다는 것을 좋아하게끔, 사람들이 저 사람이 나를 생각하는 사람으로 취급하는구나 라는 것을 좋아하게끔 그를 이성적으로 가르쳐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보통 언어를 통해서 이루어지며 모든 미덕과 가치체계의 원칙이며 가장 위대한 기초이다. 가장 위대한 원칙이며 기초이다. 그러니까 언어를 잘 사용하면 이러한 이성적 피조물로 잘 사람들을 교육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지성의 자유를 얘기했는데요. 그들 자신에게 적용될 지식의 부분을 가지도록 하며 미래에 필요한 지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 교육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해에 관하여 이런 과정은 어릴 때뿐만이 아니라 전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즉 지성, intellect, the freedom of intellect. 이것은 자신에게 적용될 지식의 부분을 가지도록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understanding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이성과 진리의 탐구의 부분에서는 reason과 search for truth입니다. 지식 세계에서 개인은 전통이나 관습 등의 공동체에서 가졌던 의견들을 무조건 비효율적으로 따르는, 즉 무조건적 믿음, 보통 블라인드 페이스라고 그러죠. 그냥 무조건 믿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나 이웃, 목회자, 어떤 당, 정부를 따르지 말아야 하며 이성적 피조물로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과 점검을 하는데 최고의 노력을 해야 된다. Trouble of thinking and examining for themselves. 그러니까 한 개인이 이성을 가지고 진리를 탐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교육의 목적이고 사람을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이 지식세계라는 것이 그냥 카톨릭에서 가르쳐주는 그러한 가르침을 그대로 그냥 묻지도 않고 팔로우하는 게 아니라, 왜 그럴까? 항상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생각하는데 이게 포커스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통과 관습의 권위를 무너뜨릴 때에만, 즉 이러한 권위가 없어져야 되지만,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그 유교와 관습이죠. 이러한 유교 관습, 그러니까 뭐 다 나쁜 건 아니지만 어떤 그런 것을 묻지 않고 그냥 따라야 되는 이러한 것이 없어져야지만 참된 원인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직관과 감각, intuition, sensation, reason, 이것을 갖다가 intuition, 직관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러크의 견해는 이러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이성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데요. 어떤 개인이 하나님의 존재를 이성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자연법에 우리가 로마서 1장에 나오는 거죠. 지적인 자유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즉 내가 알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알고자 알 수 있는 자유가 주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과 국가의 관계에 있어서도 국가는 어떤 것을 믿으라고 개인들에게 강요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39 아티클 같은 거, 그런 걸 갖다가 성공회에서 강제적으로 이걸 해라,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개인도 내가 노예처럼 뭐 그냥 무조건 따라야 돼, 이런 식의 절대 복종도 할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이건 개인의 자유라는 거예요.
하나 안 하나는 개인이 선택하는 거랍니다. 이것은 자유의 개념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노예화를 반대한 겁니다. 이런 그의 가르침은 뭐 칼빈주의냐 알미니안주의자 이게 아니라 그 당시에 있었던 1660년 왕정 복고 찰스 2세의 권력을 너무 개인들에게 강요할까봐 이런 논문을 낸 겁니다. 다른 입장을 가진 자들에게도 관용을 베풀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잔 루크는 자신의 신앙과 다른 것을 가진 자들에 대하여 억압하거나 탄압하는 것에 반대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그 사람들을 탄압하는 것도 안 된다. 그래서 인류의 평화와 공동의 번영을 강조한 것이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